안녕하세요. 건강365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조각의 단호박이 노화 예방은 물론이고 암과 치매까지 예방하는 엄청난 효능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식품과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호박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노화 예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늦춰보는 건 어떨까요? 단호박은 강력한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어 피부와 세포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체내에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단호박 속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피부의 탄력성과 수분을 유지하게 하고 주름을 예방합니다. 단호박의 껍질도 매우 유용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호박 껍질을 그냥 버리지만 이 껍질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세포 보호와 노화 예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단호박 껍질을 부드럽게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환절기만 되면 감기 몸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면역력이 약해지면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단호박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 속의 비타민C는 면역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여 감기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호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이 강화되어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면역력 저하와 관련된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입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너무 높아서 고민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단호박을 꼭 챙겨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착한 탄수화물이라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단호박 속의 식이섬유는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고 소화 과정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돕기 때문에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단호박을 식사에 포함하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예방과 관리에도 매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의 효능 네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여러분 혹시 60대 이상 사망 원인 1위가 폐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폐암도 단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단호박은 염증을 줄여 암 발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단호박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대장암의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시면 장내 발암 물질의 이동 시간이 짧아져 대장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단호박 속 베타카로틴은 항암 작용을 통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폐암, 위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매 예방입니다. 연세가 들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건망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것도 돌아서면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이럴 때 단호박을 드셔보세요. 단호박은 치매 예방에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활성산소가 바로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하지만 단호박을 드시면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뇌세포의 손상을 막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 줍니다.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의 연구에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은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단호박을 드시면 이러한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성분은 비타민 A입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의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유럽 신경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A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인지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들면서 뇌세포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A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치매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단호박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단호박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3가지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는데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단호박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와 단호박을 함께 먹으면 단호박 속 인산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해 인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물질은 신장에서 배출되지 않고 쌓이게 되며 시간이 지나면 신장에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기면 극심한 옆구리 통증, 혈뇨, 배뇨장애, 메스꺼움, 구토 등이 발생합니다. 결석이 소변 통로를 막으면 소변 배출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신부전으로 진행되어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유 대신에 두유 같은 식물성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대체 음료는 인산과 결합해 결석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단호박의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의 흡수를 충분히 돕습니다. 두 번째는 흰 쌀밥입니다. 흰 쌀밥은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에 속하는데 단호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은 자체적으로 당분이 있기 때문에 흰 쌀밥과 함께 먹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두 식품 모두 쉽게 소화되며 빠르게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혈당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게 되므로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흰쌀밥 대신에 현미, 퀴노아, 보리 같은 저혈당 지수의 곡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천천히 돕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안정시켜줍니다. 현미와 같은 통곡물은 단호박의 영양소와 함께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고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탄산음료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탄산음료는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며 특히 과당과 같은 첨가당이 많아 단호박과 함께 먹을 경우 혈당을 급격히 올리게 됩니다. 단호박은 이미 단맛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또 탄산음료에 당분이 더해지면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탄산음료의 산성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단호박 속 비타민과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 대신에 물, 허브티 또는 레몬을 넣은 물과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해서 드세요. 이러한 음료들은 단호박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수분을 유지하고 단호박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소화를 돕습니다. 특히 허브티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이 먹으면 단호박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3가지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단호박 속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으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은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들어있어 단호박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강화합니다. 이 조합은 노화 예방과 심혈관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단호박을 구울 때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서 함께 조리하거나 샐러드에 단호박을 넣고 올리브 오일로 드레싱을 하면 더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단호박과 두부 하면 언뜻 어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둘을 같이 먹으면 상호 보완적인 영양소를 제공합니다. 단호박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이럴 때 두부를 같이 드시면 두부가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하여 단호박의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 줍니다. 특히 두부에 함유된 이소폴라본은 단호박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근육 유지와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호박을 찌거나 볶은 후 두부를 함께 넣어 요리하거나 단호박 스프에 두부를 추가해서 부드럽고 영양가 높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같이 드시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 줍니다. 또한 시금치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돕고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 과정을 도와줍니다. 시금치의 철분은 단호박의 비타민 C와 결합해 철분 흡수율을 높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이 조합은 면역력 강화와 심혈관 건강에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다. 단호박과 시금치를 함께 볶거나 샐러드에 2가지를 같이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단호박 스프에 시금치를 추가해도 훌륭한 영양식이 됩니다. 다음은 단호박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온 보관입니다. 짧은 기간 단호박을 보관할 때는 실온 보관이 좋습니다. 단호박은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 실온에서 일정 기간 동안 보관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지켜야 합니다. 햇볕이 직접 닿지 않으며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는 바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냉장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을 때는 냉장 보관이 적합합니다. 사용 전에 깨끗이 세척하고 잘 보관하면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호박을 자르지 않은 상태라면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잘 감싼 후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합니다. 자른 단호박은 씨를 제거하고 랩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른 부분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르지 않은 단호박은 냉장고에서 약 1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른 단호박은 5에서 7일 정도가 적합합니다. 오래 두면 단면이 마르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냉동 보관. 단호박을 장기간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미리 조리해 냉동 보관하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단호박을 잘게 잘라 씨를 제거한 후 껍질을 벗기지 않고 바로 찐 후 냉동하거나 생으로 조각낸 상태에서 냉동 보관할 수 있습니다. 찐 단호박은 완전히 식힌 후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담아 냉동실에 넣습니다. 생 단호박을 보관할 경우 껍질째 얇게 썰어 소분하여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합니다. 냉동 보관 시에는 6개월 이상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꺼내서 스프나 요리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단호박 가루 보관입니다. 단호박을 가루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단호박을 얇게 썰어 건조한 후
분쇄기에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가루로 만든 후에는 밀폐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합니다. 잘 건조된 단호박 가루는 약 1년간 보관이 가능합니다. 새콤달콤한 맛과 진한 향으로 남녀노소 모두의 손을 꽉 붙잡아두는 딸기. 하지만 이렇게 좋은 딸기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위가 망가지고 당뇨까지 걸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딸기의 효능을 간단히 알아보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딸기의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과 혈압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딸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딸기 속 플라보노이드와 칼륨은 혈관 확장을 돕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딸기의 효능은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어르신들 흐르는 세월을 잡지 못해 야속하게만 생각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딸기를 조금씩 드셔보세요. 딸기에는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를 예방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주름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예전보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몸이 자주 피곤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주변에 많으신데요. 연세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럴 때 딸기를 드시면 딸기 속 비타민C가 백혈구 활동을 촉진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어 강력한 면역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딸기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멀쩡하던 위장이 망가지고 당뇨병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딸기가 위험한 첫 번째는 잔류 농약이 남아있는 딸기입니다. 나 어릴 때는 텃밭에 있는 딸기를 뚝뚝 따서 그냥 대충 씻어 먹어도 탈도 안 났는데 요즘 과일은 왜 이렇게 농약이 많아? 라고 말씀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요즘 나오는 딸기는 정말 농약을 많이 쓰는 대표적인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씻지 않으면 농약이 몸속에 쌓여 간이 나빠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환경작업단에서는 딸기를 농약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과일 1위로 선정하여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고 식초물에 잠깐 담궜다가 헹구면 농약 제거 효과가 80% 이상 증가합니다. 이때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면 딸기가 쉽게 물러져 먹기에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장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딸기가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었다가 배에서 꾸르륵 꾸르륵 소리가 나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딸기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장 건강에는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배탈이 납니다. 특히 위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복부 팽만감, 가스 차는 증상, 설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에서는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 섬유질을 과하게 섭취하면 가스가 차고 배가 불러질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중간 크기로 7개에서 10개 정도의 딸기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한 분들은 딸기를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소화가 한결 편해집니다. 세 번째는 딸기 알레르기입니다. 어느 날 딸기를 드셨는데 갑자기 입안이 간질간질하고 피부가 빨개지신 분 계신가요? 딸기에는 특정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협회에서는 60세 이상 노인의 20%가 특정 과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으며 딸기가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알레르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딸기를 처음 드실 때는 소량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입안이 가렵거나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면 바로 먹기를 중단하고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신장결석이 있는 경우입니다. 소변 볼 때 찌릿찌릿 아픈 적이 있다면 신장결석을 의심해 보세요. 딸기에는 옥살산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몸속에서 뭉치면 신장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은 사람들의 신장결석 발생 비율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신장결석이 있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딸기 섭취를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당뇨가 있는 경우입니다. 딸기는 혈당지수 40으로 낮은 편이지만 언제나 그렇듯 딸기도 과하게 먹으면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어르신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국 당뇨협회 연구에서는 딸기를 하루 200g 이상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 10개 이하로 나눠서 드세요. 견과류나 요거트, 치즈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참,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꾹 하고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다음은 딸기와 같이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식품입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식사 후에 늘 속이 좋지 않고 또 환절기엔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럴 때 딸기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장을 좋게 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미국 소화계학회 연구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장내 유익균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소화장애 및 변비 발생률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침 식사로 요거트에 딸기를 넣어 꾸준히 드시면 소화가 더욱 원활해지고 면역력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면 더욱 건강한 조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혈압이 오르고 혈관이 막히는 것이 걱정되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점점 없어지시나요? 노년층에서 고혈압과 동맥경화는 매우 흔한 질환이며 심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딸기와 다크 초콜릿을 함께 드시면 다크 초콜릿 속 플라보노이드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작용을 합니다. 유럽 심장학회 연구에서는 다크 초콜릿을 하루 20g씩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10% 이상 낮아졌으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딸기를 다크 초콜릿에 찍어 먹거나 잘게 부순 다크 초콜릿을 딸기 샌드에 뿌려 먹으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면 더 건강한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어르신들 요즘 들어 기억력이 점점 흐릿해지고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으시죠. 연세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뇌 기능이 퇴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럴 때 딸기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딸기의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견과류의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미국 신경학회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알츠하이머병 발생 비율이 25%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딸기를 아몬드, 호두와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천천히 상승하고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딸기와 같이 먹으면 위장을 망가지게 하고 당뇨병을 부르는 위험한 식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연세가 들수록 자주 경험하는 증상 중 하나가 유당불내증과 위장기능 저하입니다. 이럴 때 딸기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소화 장애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딸기는 산도가 높은 과일로 우유와 만나면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되면서 소화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학회 연구에서는 우유와 산성 과일을 함께 먹으면 위산 가다가 과도하게 촉진되어 소화장애와 복부 팽만감을 유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는 우유 대신 요거트를 선택하면 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유와 함께 먹고 싶다면 최소 30분이나 1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얼큰한 찌개를 먹고 난 후 딸기를 먹었더니 오히려 속이 쓰리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노년층은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위산 분비 조절 능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면 속쓰림과 위염 발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딸기와 매운 음식을 같이 먹으면 딸기의 산성과 매운 음식의 캡사이신이 위를 과도하게 자극하여 위산이 과다 분비되면서 위 점막이 손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위염 환자가 매운 음식과 산성 과일을 함께 드셨을 때 위장 장애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딸기와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게 되는데요. 이럴 때 노년층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건강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혈당 관리입니다. 딸기와 빵, 케이크 등을 같이 드시면 딸기의 천연 당분과 고탄수화물 음식이 만나면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딸기 자체는 GI 지수가 낮은 과일이지만 빵, 케이크 등 정제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영국 당뇨협회 연구에서는 고탄수화물 음식과 과일을 함께 먹은 경우 혈당이 1.5배 상승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위험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딸기를 먹을 때는 단백질이나 요거트,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